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2022년 정치전망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어떤 정치적 카드를 내놓을 것인가 이걸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여당이 다시 집권할 경우입니다. 3월 9일 대선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 중 뚜렷한 1강이 없이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중에는 정권 교체 여론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높은 편이고 부동층이 뭐 30-40%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승자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전문가들의 예측을 좀 소개하려 합니다. 보통 이제 새 정부의 1년은 대선 결과, 뭐 대통령의 리더십, 개인적인 리더십, 그리고 뭐 국회의 구도, 그리고 외부 환경 등의 영향을 좀 받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국회 구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최초로 이제 되자마자 여소야대 구도를 맞이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상황이 되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 뭐 물태우라는 별명도 얻었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그때 당시에 거대 야당에 끌려다녔습니다. 뭐 총리 인준도 좀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새천년 민주당이 이제 분당이 되고 열린우리당 창당하면서 이제 아주 작은 여당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분은 이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되긴 했는데 집권 초반에 이제 광우병, 미국 소고기 파동으로 엄청난 혼란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무난하게 출발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다소 좀 전 정부들과 다르게 뭐 무책임하거나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고 결국 탄핵까지 뭐 맞게 됐죠.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여태까지 이런 대통령들의 초기 상황과 누구와 가장 비슷했냐 이것을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이제 제일 많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 정권,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발생한 DJ 대북 비밀 송금 특검, 이것을 이제 대통령 차원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제 같은 편인데, 당 비주류 출신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은. 비주류 출신 대통령이 전 정부, 전 대통령과 차별화에 확실히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검, 이제 대북 송금 특검을 받아들인 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예측인데요. 집권 초기에 이제 어차피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로 어느 쪽에도 이길 것 같지는 않은 상황에서 초기에 국민의 좀 확실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실패, 뭐 사실 실패한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사과하고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이제 그쪽에 이제 수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비리가 있다면 그 실세들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뭐 옵티머스 라임 사태, 그러한 금융 비리들, 그리고 뭐 청와대가 이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 정권에서 있었던 비리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 수사 이런 걸 지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이재명 후보는 자기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재인을 제물로 넘길 수도 있는 인물이다. 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물. 본인을 위해서라면 이제 희생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차별화. 이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는 만약에 정권 잡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실패한 정책 지우는데 이제 온 힘을 쏟아야겠죠.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 정말 대표적으로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정책 두 가지 있죠. 부동산 정책, 그리고 탈원전.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갖고 왔는지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탈원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미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다시 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집권하면 민주당 이기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집권을 하면 나는 문재인의 후계자거나 민주당의 이기가 아니다. 나는 이재명이다. 그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 정부가 했던 것들 다 뜯어고치기, 이거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많은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의회 구도, 이걸 볼 때 지금 민주당이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구도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내놨던 공약들 다 국회에서 여당이 입법하도록 아주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자기 공약을 국회에서 이제 다 통과를 시켜서 다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행정 독재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결론인데요. 근데 이런 현상 이게 괜찮을까요? 사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실 본인이야 전 정권과 차별화를 꾀했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로 인해서 여당이 완전히 분열이 됐습니다. 그 열린우리당이 새로 창당을 하면서 그렇게 됐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친 DJ 세력,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 세력, 호남 세력과 친노무현 대통령 세력의 분열이 시작됐죠. 여권이 분열되다 보니까 이제 뭐 상황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이제 여당을 쇄신하겠다라는 주류 출신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런 여당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정말로 쇄신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주류 세력이 이렇게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여당 내부 갈등이 굉장히 커졌고 그러면서 막 머리 쥐어뜯는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러다가 집권한 지 1년도 안 돼서 노무현 신당,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당, 열린우리당이 탄생을 했죠. 그때 47석밖에 안 되는 미니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돈, 파란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 집권 1년 차면 굉장히 높아야 할 지지율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 20%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맞지 않았습니까? 뭐 결국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이제 당보다는 본인을 우선시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거 한번 보자면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반 지지율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당내 기반이 약한 편입니다. 원래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내에서 또 지지 기반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공약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정 독재, 이걸 할 가능성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분열이 이제 일어날 것은 또 이제 뻔한 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찬성하는 쪽, 이제 대통령에 찬성하는 쪽, 그리고 기존 주류들, 이렇게 분열이 되면 20년 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또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죠. 지금까지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거 결과 뭐 지지율 격차가 어느 정도일지, 다른 후보와 연대를 했는지, 그런 여부에 따라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가 아닌가 이렇게 다들 분석을 하고 있고요. 투표를 하는데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